당신 콩팥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 당신은 오늘도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크게 아픈 곳은 없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조금 뻣뻣하고, 양말 자국이 더 선명하게 남고, 밤에 한 번 더 화장실에 가게 되고요. 이런 변화는 대개 나이 들어서 그래 라는 말로 덮여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 뒤에 숨어있던 공통점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콩팥은 정말로 조용히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자가 점검을 해볼게요. 대답은 솔직하게 마음속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첫째, 최근 한 달 사이에 국물 한두 숟갈쯤이 자주 늘었나요? 라면, 찌개, 탕, 간장, 양념까지요. 둘째, 물을 아예 안 마시는 시간과 한꺼번에 몰아서 마시는 시간이 번갈아 있나요? 셋째, 두통이나 관절이 불편할 때 진통제를 생각 없이 찾는 날이 늘었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그런 편이에요 라면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장 회복을 늦추는 건 거창한 병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습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콩팥이 힘들어져도 당신 몸은 한동안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곤함, 분기, 얀뇨 같은 신호는 애매해서 무시되기 쉽고요. 그러는 동안 콩팥은 나 좀 쉬게 해줘 라는 요청을 조용히 계속 보내요.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늘 가족을 챙기느라 본인은 뒷전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원래 잘 붓는 체질이에요. 물만 좀 마시면 빠져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물이 대부분 저녁에 몰려 있었고 낮에는 커피로 버티셨습니다. 저녁에는 국물 있는 반찬이 늘었고요. 몸은 붓고 밤에 두세 번씩 깨고 수면이 흐트러지니 다음 날은 더 짜게 먹고 더 지치고 그렇게 작은 고리가 커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가장 먼저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뭘 잘못했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죠. 잘못이 아니라 순서가 조금 어긋났어요. 그 순서를 되돌리면 회복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콩팥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콩팥은 고급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물이 너무 탁하면 필터가 빨리 막히죠. 그런데 우리 몸의 탁함은 물의 양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짠맛이 많으면 물이 몸에 달라붙고 혈압이 흔들리면 필터로 들어오는 물살이 거칠어지고 진통제가 잦으면 필터가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콩팥을 살리는 건 물을 많이 마셔라 한 줄이 아니라 물 염분 혈압 약수면에 리듬을 맞추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내가 지키고 있다고 믿는 건강 습관이 혹시 콩팥에겐 부담일 수도 있을까? 예를 들면 붓는다고 해서 물을 확 줄여버리거나 반대로 좋다니까 하고 저녁에 물을 왕창 마시는 것처럼요. 건강은 선의로 하는 행동이 많아서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오늘은 그 헷갈림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에서 제가 당신께 드릴 약속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줄여라 같은 극단이 아니라 당신 콩팥을 쉬게 하는 현실적인 교정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물은 언제,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지,
염분은 무엇부터 줄여야 하는지, 단백질은 줄여야 하는지 늘려야 하는지까지 당신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행할 수 있게요. 좋아요나 구독은 잠시 뒤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끝까지 듣고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콩팥 회복을 늦추는 습관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섹션 2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당신 몸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인 붓기부터 제대로 해석해 볼게요. 섹션 2. 붓기와 체중이 알려주는 콩팥의 속사정 당신은 아침에 양말을 벗고 발목을 봅니다. 고무줄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아있죠. 손가락 마디도 조금 뻐근하고 반지가 예전보다 꽉 끼는 날이 있습니다. 어제 좀 짰나? 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붓기는 사실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메시지예요. 특히 콩팥이 지치기 시작할 때 몸은 종종 통증 대신 부종으로 먼저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적 사실 하나만 딱 잡아볼게요. 콩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서 필요 없는 물과 나트륨, 염분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것은 다시 붙잡아 둡니다. 문제는 염분이 많거나 혈압이 흔들리면 콩팥이 물을 다루는 방식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붓기는 단순히 물이 많다가 아니라 나트륨과 혈압의 균형이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실수를 합니다. 붓는 날에는 물을 확 줄여버려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붓기는 물이 부족해서라고 믿고 저녁에 물을 몰아서 마십니다. 두 행동 모두 의도는 좋은데 콩팥 입장에서는 리듬이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은 물이 갑자기 줄면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 붙잡아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소변이 줄고 붓기는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의외의 포인트예요. 붓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물을 줄이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고 붓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물을 늘리는 것도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부종이 생긴 날 체중이 얼마나 변했는지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체중이 0.5에서 1kg 이상 갑자기 늘었다면 그건 지방이 아니라 대부분 수분과 나트륨의 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체중이 크게 변하지 않는데도 발목만 붓는다면 오래 앉아 있었거나 혈관 탄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중력성 부종일 수도 있어요. 같은 붓기라도 원인이 다르니 대처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당신에게 작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붓는 날, 당신은 전날 무엇을 더 많이 했나요? 짠 음식인가요? 늦은 수분 섭취인가요? 아니면 잠을 설친 밤인가요? 붓기는 단독 사건이 아니라 생활 전체의 흔들림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중간에서 한번 흐름을 확 꺾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신이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이 깨끗해진다고. 믿는 순간 콩팥은 오히려 더 바빠질 수 있어요. 특히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얀뇨가 늘고 수면이 끊기고 수면이 끊기면 다음날 혈압이 더 쉽게 오릅니다. 그러면 붓기 얀뇨 수면 혈압이 하나의 고리가 되어 회복을 늦춥니다. 놀라운 건 이 고리가 시작될 때 당신은 열심히 건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헷갈리고 더 오래 반복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기에는 의견 차이가 있어요. 어떤 쪽은 부종이 있으면 수분 제한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또 특히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폐에 물이 차는 위험이 있는 분들에겐 맞는 조언이죠. 반면 다른 쪽은 대부분은 염분 제한이 우선이고 수분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붓기의 핵심은 물 자체보다 나트륨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임상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콩팥 회복기에는 대개 짠맛을 먼저 줄이고 물은 하루 종일 일정하게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출발점이 되기 쉽습니다. 단, 심장 질환이 있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붓기라면 접근이 달라져야 하니 그런 신호는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당신이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관찰 하나만 제안할게요. 내일부터 3일만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다녀온 뒤 체중을 재고 발목 양말 자국을 사진 대신 눈으로만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전날 국물 / 가공식품 / 늦은 수분 중 무엇이 있었는지 짧게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단순한 기록이 당신 콩팥을 괴롭히는 패턴을 찾아줍니다. 패턴을 찾으면 회복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붓기는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리듬의 흔들림 때문일까요? 만약 지금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좋아요나 구독을 살짝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 편에서 제가 약속드린 물, 염분, 단백질의 현실적인 비율과 붓기를 악화시키는 착한 습관 3가지를 놓치지 않고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섹션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죠. 물을 마셔도 왜 나아지지 않나요? 그 이유를 오늘은 아주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섹션 3. 물을 마셔도 나아지지 않는 진짜 이유. 선생님, 저는 물을 정말 많이 마셔요. 그런데도 붓고 밤에 깨고 몸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같은 그림을 떠올립니다.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이 잘못된 길로 흐르고 있는 상태요. 콩팥은 물만 좋아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콩팥은 리듬을 좋아하는 장기예요. 일정한 압력, 일정한 양, 일정한 시간대에 들어오는 물을 가장 편안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적 사실부터 잡아볼게요. 콩팥은 혈액을 걸러 소변을 만들 때 단순히 물을 빼기만 하지 않습니다. 나트륨, 염분, 칼륨, 단백질, 대사산물 같은 것들을 함께 조절하며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물이 약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염분이 과하지 않을 것, 혈압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심장이 그 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의 리듬이 일정할 것.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자체가 콩팥을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혈액이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콩팥을 쉬게 해줍니다. 즉, 하루 종일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 왕창 마시면요. 당신은 많이 마신 날이라고 느끼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힘들다가 밤에 갑자기 과부하가 오는 날이 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물을 나누어서 마시나요? 아니면 참았다가 한 번에 마시나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혈압이 한 번 확 오르는 것도 싫고 혈액 농도가 갑자기 진해졌다가 갑자기 묽어지는 것도 싫습니다.
마치 조용히 돌고 있어야 할 세탁기가 중간에 갑자기 탈수 모드로 확 들어가 버리는 느낌이죠. 특히 55세 이후에는 몸이 수분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증을 덜 느끼는 분도 많고 반대로 불안감 때문에 물을 과하게 드시는 분도 많아요. 게다가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 소화제 같은 약들이 수분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물 많이 마셨는데 왜 안 좋아요? 라는 질문은 사실 내 몸의 조건에서 물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해요.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확 꺾는 미니 훅을 넣어 볼게요. 당신이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소변이 잘 나오면 콩팥이 좋아지겠지라면 오히려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면 수면이 깨고 수면이 깨면 다음날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콩팥의 미세혈관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을 많이 마신 날, 이 회복을 늦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건강하려고 한 행동이 회복의 발목을 잡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저는 많은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콩팥을 위한 물은 총량보다 분배가 먼저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는 정도의 물 오전부터 오후까지 조금씩 나눠서 유지 저녁 이후 야뇨가 늘지 않도록 과한 몰아마시기 피하기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심장 질환이나 특정 질환이 있으면 조정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이 원칙으로 리듬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염분이에요. 물은 염분과 함께 움직입니다. 짜게 먹으면 몸은 물을 붙잡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씻겨 나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염분이 계속 들어오면 몸은 계속 붙잡아요. 그래서 물을 늘리는 전략은 염분을 먼저 줄이지 않으면 헛바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실제로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수분 제한을 먼저 해야 붓기가 빠진다고 강조하고 다른 분들은 염분 제한이 먼저고 수분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죠. 제가 현실적으로 권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숨이 차고 누우면 답답하고 가슴이 불편한 붓기가 있다면 수분 조절을 더 엄격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로 발목이 붓고 국물 / 가공식품 후에 악화되는 붓기라면 염분 제한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누가 맞다 / 틀리다가 아니라 당신 몸의 조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이제 당신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험을 하나 드릴게요. 3일만 해보세요. 물을 저녁에 몰아 마시지 않고 오전과 오후에 나눠 마십니다. 국물과 장류를 30%만 줄입니다. 완전히 끊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밤에 깨는 횟수와 아침 붓기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의 문제인지 염분과 리듬의 문제인지 힌트가 잡혀요. 그리고 힌트가 잡히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더 잘 자고, 더 잘 자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압이 안정되면 콩팥은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결국 콩팥 재활은 하나의 장기가 아니라 생활 전체의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물을 마시면서 콩팥을 쉬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콩팥을 더 바쁘게 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답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럼 섹션 4로 이어가겠습니다. 물의 리듬을 이해했다면
이제 진짜 핵심인 짠맛 하나가 혈압을 어떻게 흔드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콩팥 회복이 늦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숨어 있거든요. 세퀴시온사 제 잔맛은 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국물려 한 숟갈을 삼키는 순간 그 짠맛은 혈관 안으로 들어가 압력이라는 형태로 남습니다. 그리고 콩팥은 그 압력을 매일매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장기예요. 왜냐하면 콩팥은 온몸의 혈액을 끊임없이 받아서 걸러야 하니까요. 혈압이 높으면 콩팥의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더 세게, 더 자주 두드려집니다. 필터가 흔들리면 회복은 자연스럽게 늦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아주 쉬운 과학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나트륨 염분은 몸이 물을 붙잡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관 속 물의 양이 늘고 그만큼 혈관 벽에 걸리는 압력이 올라가요. 그러면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오르면 콩팥, 사구체, 필터 시터가 더 큰 압력에 노출되고 단백뇨가 있던 분들은 새는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콩팥 보호에서 염분 조절은 선택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저는 짠 거 안 먹어요 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짠맛이 느껴지는 음식만 피하고 숨어 있는 염분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김치, 장아찌, 젓갈, 국물, 소스, 햄과 어묵 같은 가공식품, 빵과 시리얼에도 나트륨이 숨어 있죠. 특히 55세 이후에는 염분 민감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압이 더 쉽게 오르고 붓기도 더 잘 생겨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라면 국물만 먹어도 얼굴이 붓는다는 말. 그게 바로 몸의 민감도가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반전 하나를 드릴게요. 염분을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싱겁게만 먹는 게 답은 아닙니다. 너무 급격하게 싱겁게 바꾸면 입맛이 무너지고 식사가 줄어 체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식사량이 줄면 근육이 먼저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혈당과 혈압 조절이 흔들리면서 콩팥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을 살린다고 하면서 정작 몸 전체를 약하게 만들면 방향이 어긋나죠. 중요한 건 극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준의 교정이에요. 여기서 잠깐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진짜 줄여야 할 건 짠맛일까요? 아니면 국물과 소스의 습관일까요? 많은 분들이 반찬은 싱겁게 먹으면서도 국물 한 그릇으로 나트륨을 다 채워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이 회복을 늦추는 함정이에요. 여기서 흐름을 한번 끊는 미니 훅을 넣어 볼게요. 당신이 혈압을 잴 때 병원에서는 괜찮게 나오는데 집에서는 높게 나오는 날이 있지 않나요? 그때 전날을 떠올려 보세요. 짜게 먹은 날, 잠을 설친 날, 저녁에 물을 몰아 마신 날, 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은 이런 날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루 이틀은 버티지만 반복되면 회복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염분에 관한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최대한 싱겁게를 강조합니다. 혈압과 단백뇨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반면 다른 쪽은 너무 과한 제한은 노년의 식욕 저하와 영양 불균형을 부른다고 경고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답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혈압과 붓기 반응을 보며 줄여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 갑자기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국물부터 줄이고 소스는 찍어 먹고 가공식품 빈도를 낮추는 식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많이들 저염 소금이나 소금 대체제를 쓰죠. 여기서 중요한 주의가 있습니다. 일부 소금 대체제는 칼륨이 높은 형태가 있어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특히 칼륨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 분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염이라는 말이 무조건 안전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은 당신의 검사 수치와 약물, 특히 혈압약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당신이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행동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짠맛을 억지로 참는 싸움. 이 아니라 국물과 소스를 형태로 바꾸는 싸움부터 시작하세요. 국물은 절반만 남기기 찌개는 건더기 중심으로 먹기 소스는 부어서가 아니라 찍어서 먹기 이 세 가지가 되면 당신은 이미 회복의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남아 있어요. 당신이 열심히 조절하고 있어도 어떤 날은 수치가 갑자기 흔들리죠. 그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특히 무심코 먹는 진통제, 감기약, 건강식품 2, 콩팥 회복을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섹션 5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섹션 5. 약 한 알이 회복을 막을 때 당신은 아프지 않으려고 약을 먹습니다. 두통이 오면 진통제, 허리가 뻐근하면 소염제, 감기 기운이 있으면 종합감기약, 그리고 누군가 이게 몸에 좋대 라고 하면 건강식품도 하나쯤은 챙기게 되죠. 그런데 콩팥 재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 큰 병이 아니라 이런 무심한 한 알이 쌓이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앞으로 더 안전하게 회복하도록 기준을 잡아드리려는 겁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부터요. 콩팥은 우리 몸의 배출 창구입니다. 약을 먹으면 그 성분은 간에서 어느 정도 처리되지만 최종적으로 콩팥을 통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정 진통제나 소염 진통제는 콩팥 혈관을 조절하는 물질에 영향을 주어 혈류를 줄이거나 콩팥의 부담을 늘릴 수 있어요. 평소 건강한 사람에겐 문제가 없어도 이미 혈압이 높거나 탈수가 있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같은 약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반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콩팥이 약해질 때 당신은 통증이 더 자주 느껴질 수 있어요. 잠을 잘 못 자고 붓고 몸이 무겁고 관절이 더 뻣뻣해지니까요. 그러면 약을 더 찾게 됩니다. 즉, 콩팥이 힘들어질수록 약을 더 먹게 되는 역방향 고리가 생길 수 있어요. 회복이 늦어지는 분들 중에는 이 고리에 걸려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통증을 억지로 참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필요할 때가 아니라 습관처럼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딱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약을 얼마나 자주 먹었지? 이 질문에 선명하게 답이 안 나오면 이미 약이 습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의사들은
콩팥이 약한 분은 소염 진통제를 최대한 피하라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반면 다른 의사들은 통증을 방치하면 움직임이 줄고 운동이 줄면 혈압과 혈당이 악화되어 오히려 콩팥의 손해라고 말하죠.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해법은 한 줄이에요. 약은 쓰되 콩팥이 덜 놀라게 쓰자. 즉, 복용의 빈도와 상황을 정리하고 대체 가능한 방법을 먼저 두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흐름을 확 꺾어볼게요. 당신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 약을 먹는 겁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물도 잘 못 마시고 입맛도 없고 땀은 나고 밤엔 잠도 설쳤을 때요. 이때 약을 여러 가지 겹쳐 먹으면 콩팥은 더 어려운 숙제를 한꺼번에 떠안습니다. 그래서 약이 위험한 건 약 자체만이 아니라 내 몸이 약을 감당하기 어려운 날에 겹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날에 약을 더 자주 찾지 않나요?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건강식품과 한방 성분입니다. 누군가는 자연 성분이라 괜찮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검증이 부족해 위험하다고 말하죠.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재활기에는 원칙을 단순하게 가져가야 해요. 제가 권하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성분을 정확히 모르면 잠시 멈추기. 둘째, 새로 시작하는 건 지금이 아니라 콩팥이 안정된 뒤로 미루기. 셋째, 여러 개를 한꺼번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씩만 확인하기.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원인을 못 찾으면 불안이 커지고 불안은 수면을 깨고 수면이 깨면 혈압이 흔들리고 기억하시죠? 그 흔들림이 콩팥 회복을 늦춥니다. 여기서 당신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을 드릴게요. 이름도 어렵지 않습니다. 3일 기록이에요. 앞으로 3일만 내가 먹은 약과 건강식품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종이에 날짜만 써도 됩니다. 아침, 혈압약, 위장약, 영양제 점심, 추가로 먹은 것 저녁, 진통제, 감기약, 보조제, 그리고 옆에 한 줄만 더 적습니다. 그날 컨디션, 수면 / 부종 / 식사. 이 기록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주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약을 먹는 순간 나는 몸을 돕고 있나요? 아니면 몸이 쉬어야 할 시간을 빼앗고 있나요? 이 질문이 떠오르면 다음 선택이 달라집니다. 필요할 때는 먹되, 불안할 때는 먼저 숨을 고르고, 물을 조금 나눠 마시고, 자세를 바꾸고, 짧게 걷고, 따뜻하게 몸을 풀어보는 순서를 둘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물과 염분, 그리고 약. 이 3가지는 결국 혈압을 흔듭니다. 그리고 콩팥 회복에서 혈압은 속도계 같은 역할을 해요. 이제 섹션 6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백질, 나는 줄여야 할까요? 늘려야 할까요? 근육을 지키려다 콩팥을 괴롭히는 함정이 있고 콩팥을 지키려다 근육을 잃는 함정도 있습니다. 그 균형을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섹션 6. 단백질, 줄여야 할까요? 늘려야 할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먼저 당신의 얼굴을 봅니다. 무서워서 묻는 표정인지, 살고 싶어서 묻는 표정인지요. 단백질 이야기는 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콩팥이 약하면 단백질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겁이 나서 두부 한 조각도 미안해지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근육이 더 중요하다며 고기 양을 확 늘립니다. 그런데 콩팥 재활에서 단백질은 정답 한 줄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기술입니다. 오늘 그 기술을 어렵지 않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 사실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면역,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예요. 특히 55세 이후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쉬워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 문제는 단백질이 몸 안에서 쓰인 뒤 남는 대사산물, 질소, 노폐물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콩팥이 일을 더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즉,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콩팥이 약한 분이 단백질을 너무 줄이면요. 처음에는 수치가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줄면서 혈당과 혈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콩팥 회복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콩팥은 콩팥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근육과 혈관이 같이 받쳐줘야 안정되거든요. 즉, 단백질을 줄이는 게 항상 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겠네요. 라고 바로 결론 내리면 또 함정이 있어요. 특히 단백뇨가 있거나 혈압이 잘 오르거나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하게 늘리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핵심은 하나예요. 내 콩팥이 감당할 만큼 먹고 내 근육이 살아날 만큼 먹자. 말은 쉬운데 이 만큼이 어렵죠. 여기서 제가 당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은 검사 수치의 방향입니다. eGPR, 크레아티닌도 중요하지만 단백질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단백뇨 또는 알부민뇨예요. 단백뇨가 나온다는 건 필터가 새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 상태에선 단백질의 종류와 양을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몸의 상태입니다. 최근에 체중이 줄었나요? 특히 팔, 허벅지 힘이 빠졌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더 많이 쓰게 됐나요? 이건 근육이 줄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준은 혈압과 붓기 반응입니다. 단백질을 늘렸더니 붓기나 혈압이 더 흔들리는지 반대로 기력이 좋아지며 식사가 안정되는지요. 몸이 알려주는 반응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번 당신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당신이 단백질을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육을 위해서인가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건강하니까라는 믿음 때문인가요? 이 질문에 답이 선명해지면 선택이 정리됩니다. 이제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어떤 전문가는 콩팥이 약하면 단백질 제한이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된다를 강조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노년에는 단백질을 과하게 제한하면 근감소증이 악화되고 그 결과가 오히려 신장과 심혈관에 더 나쁘다라고 말하죠. 둘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중간 지점을 잡습니다. 단백뇨가 뚜렷하거나 이미 중등도 이상으로 기능이 떨어진 경우, 단백질 양도 중요하지만 특히 염분과 함께 붙어오는 단백질 가공육, 짠 반찬과 함께 먹는 고기를 먼저 줄입니다. 근육이 눈에 띄게 줄고 기력이 떨어진 경우,
단백질을 무작정 줄이기보다 소화가 편한 단백질을 일정하게 넣어 근육 기반을 살립니다. 결국 논쟁의 결론은 하나예요. 단백질은 무조건 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에 맞춘 맞춤 리듬입니다. 여기서 흐름을 한번 끊는 미니 훅을 드릴게요. 당신이 단백질을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식단표가 아니라 아침의 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계단이 더 무서워졌는지, 소나기 힘이 약해졌는지, 이런 변화가 있다면 단백질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단백질의 질과 분배를 고치는 방향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늘린 뒤에 붓기와 혈압이 더 흔들리면 양과 염분을 같이 점검해야 하죠. 몸은 매일 피드백을 줍니다. 우리는 그걸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로 들어가 볼까요? 콩팥 재활기에는 대개 이런 원칙이 도움이 됩니다. 한 끼에 몰아넣지 말고 하루에 나눠서 콩팥은 한 번에 큰 일을 시키는 걸 싫어해요. 짠 단백질을 피하기,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이 짠 젓갈과 함께 먹는 고기는 단백질이면서 동시에 염분 폭탄일 수 있습니다. 소화가 편한 형태로 지나치게 기름지고 자극적인 조리보다 부드럽고 담백한 조리가 몸 전체에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건강해 보이는 육포, 어묵, 통조림 같은 가공 단백질을 간식처럼 자주 먹는 것. 둘째, 근육을 위해라며 저녁에 고기와 함께 물을 많이 몰아 마시는 것. 기억하시죠? 저녁 몰아 마시기는 얀뇨와 수면을 깨우고 그게 다시 혈압을 흔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여기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런 정보는 아는 사람만 덜 불안해지고 그 덜 불안한 마음이 결국 콩팥 회복을 앞당기는 힘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조용히 묻겠습니다. 나는 콩팥을 지키기 위해 근육을 포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근육을 지키기 위해 콩팥을 혹사시키고 있나요? 정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제 섹션 7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의 균형을 이해했다면 다음은 하루의 시작이 정말 중요해요. 아침의 혈압과 수분, 그리고 첫 식사의 순서가 콩팥 회복 속도를 바꾸거든요. 섹션 8. 밤에 소변이 늘면 회복이 늦어지는 이유 밤이 되면 몸은 원래 수리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낮에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혈관을 진정시키고 호르몬을 정돈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죠.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는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고 일정한 압력 속에서 조용히 일을 해야 회복이 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밤에 한 번, 두 번, 세 번 화장실 때문에 깨기 시작하면 그 수리 모드가 자꾸 끊겨요. 그 순간 콩팥은 회복할 시간을 빼앗기고 다음날 혈압과 식욕, 염분 욕구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수면이 끊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르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기 쉬워요. 콩팥은 혈압 변화에 아주 민감한 장기라고 했죠. 그러니 얀뇨가 늘어 수면이 끊기는 것 자체가 콩팥 회복을 늦출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뇨의 원인이 항상 콩팥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남성이라면 전립선, 여성이라면 방광 기능이나 수면의 질 또는 저녁 습관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뇨를 나이 들어서로 단순화하면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놓칠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얀뇨의 가장 흔한 생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저녁 늦은 수분 몰아 마시기, 저녁 식사의 염분, 과다, 국물, 장류, 가공식품,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TV로 뇌가 각성된 상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밤에 깨는 날, 전날 저녁은 어땠나요? 짭짤했나요? 물을 늦게 많이 마셨나요? 아니면 마음이 불안했나요? 얀뇨는 종종 콩팥 문제라기보다 저녁 리듬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흐름을 한번 끊는 미니 훅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밤에 물을 안 마시려고 낮에 거의 물을 안 마십니다. 그러다 저녁에 목이 마르고 결국 한꺼번에 마셔요. 그러면 야뇨가 늘죠. 또 얀뇨 때문에 잠이 깨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니 입이 마르고 또 한 모금 마십니다. 결국 밤이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불안의 순환이 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리듬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야뇨의 접근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쪽은 전립선 / 방광의 기능을 먼저 평가하자를 강조하고 다른 쪽은 생활 습관이 대부분의 야뇨를 결정한다를 강조하죠. 실제로는 둘 다 필요합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생활에서 조절 가능한 것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게 잡히면 필요한 검사나 치료의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자, 그럼 얀뇨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원칙을 드릴게요. 물은 낮에 나눠 마시고 저녁에는 몰아 마시지 않기 저녁 염분을 낮추기, 특히 국물, 젓갈, 장류를 줄이면 야뇨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엔 뇌를 진정시키기. 밝은 화면과 자극적인 콘텐츠는 각성을 높여 화장실 신호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발목 부종이 있는 분은 다리를 올리는 시간 확보. 낮에 발목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혈관으로 돌아오면서 소변이 늘 수 있거든요. 저녁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다리를 올려주면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야뇨가 있는 분들 중 낮에는 거의 소변이 없다가 밤에만 많아지는 분이 있어요. 이 경우는 낮에 몸이 물을 붙잡고 있다가 밤에 누우면서 다시 배출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즉, 낮의 부종 관리와 염분 관리가 밤의 얀뇨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얀뇨만 잡으려고 밤만 조절하면 해결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얀뇨는 밤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2가지 체크를 드릴게요. 첫째, 얀뇨 횟수를 1만 세어보세요. 1회인지, 2회인지, 3회 이상인지요. 둘째, 야뇨가 늘었던 날엔 저녁에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딱 한 줄만 떠올려 보세요. 이 2가지를 연결하면 당신은 원인을 모르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원인이 보이면 조절이 가능하고 조절이 가능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은 수면을 지키고 수면은 혈압을 지키고 혈압은 콩팥을 지킵니다. 결국 콩팥 재활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밤에 깨는 건 정말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는 저녁의 습관 탓일까요?
이 질문이 마음속에 남으면 오늘 밤부터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섹션 9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이 조금 안정되면 낮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콩팥 회복기에는 운동도 방법이 있어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콩팥이 편해지는 걷기와 움직임의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섹션 9, 걷기 운동도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이 좋다는 말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갑자기 하루만 보를 걷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숨이 차도록 계단을 오르며 이렇게 해야 건강해지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콩팥 재활에서 운동은 열심히보다 안정적으로가 먼저예요. 콩팥은 혈관과 연결되어 있고 혈관은 운동 강도에 따라 압력과 속도가 바뀝니다. 운동이 약이 되려면 콩팥이 놀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 탄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콩팥 보호에 큰 이득이죠. 하지만 운동을 갑자기 무리하면 땀이 많이 나고 탈수가 생기고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운동 중 어지러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수분 균형이 더 쉽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즉, 운동이 좋다는 말은 맞지만 지금 당신의 조건에서 어떤 운동이 좋은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반전 하나를 드릴게요. 콩팥이 약한 분들 중에는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붓기와 피로가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운동 후 회복 루틴이 없거나 수분, 염분, 수면, 리듬이 함께 조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하고 나서 너무 목이 마르다고 저녁에 물을 몰아 마시면 얀뇨가 늘고 얀뇨가 늘면 수면이 깨고 수면이 깨면 혈압이 흔들리죠. 결국 운동이 건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흔들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운동을 한 날과 안 한 날, 당신의 밤은 어땠나요? 얀뇨가 늘었나요? 잠이 더 잘 왔나요? 다음 날 몸이 더 가벼웠나요? 이 질문이 운동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여기서 흐름을 한번 끊는 미니 훅을 넣어볼게요. 운동은 체중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이게 사실 콩팥에게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마사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마사지를 너무 세게 하면 멍이 들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콩팥 재활기에는 멍 들지 않는 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콩팥이 편해지는 운동의 핵심 원칙은 3가지입니다. 짧게, 자주, 한 번에 1시간보다 하루에 10에서 15분을 두해서 3번이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차지 않게 말하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강도. 숨이 너무 차면 혈압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어요. 식후 걷기 활용. 특히 식후 10에서 15분 걷기는 혈당과 혈압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도 있어요. 어떤 쪽은 운동은 강하게 해야 혈압이 내려간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노년과 만성질환에서는 중강도 이하의 지속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죠. 실제로 콩팥 재활이라는 목표에서는 대개 후자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강한 운동은 단기적으로는 성취감을 주지만 탈수와 수면 방해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회복을 늦추는 사례도 있거든요. 물론 개인차가 크니 본인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콩팥 친화 걷기라는 아주 간단한 처방을 드릴게요.
이름은 10대 2일이에요. 10분 걷기.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속도로 2분 호흡 정리. 걷고 난 뒤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기 한 잔이 아니라 한 모금에서 2모금까지 수분. 운동 후 물을 벌컥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하면 운동이 끝난 뒤 혈압과 수분 리듬이 덜 흔들립니다. 운동의 효과는 운동 시간보다 운동 후의 리듬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꼭 한 가지 안전 수칙을 드립니다. 운동 중에 날카로운 통증,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새로운 저림이나 힘 빠짐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증상이 반복되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콩팥 재활은 참는 운동이 아니라 살아나는 운동이어야 하니까요. 여기서 당신에게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운동을 하면 나는 더 살 것 같나요? 아니면 더 지칠 것 같나요? 운동이 끝나고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그 운동은 당신에게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운동 뒤에 붓기, 얀요, 심한 피로가 늘면 강도나 시간대, 수분 염분 루틴을 조정해야 합니다. 운동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제예요. 다만 용량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섹션 1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물, 염분, 약, 단백질, 수면, 운동을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에 걸려 넘어집니다. 바로 검사 수치가 흔들릴 때의 공포예요. 다음에서는 크레아틴인, EGPR, 단백뇨 같은 숫자를 겁내지 않고 읽는 법, 그리고 어떤 숫자에 먼저 주목해야 하는지 아주 쉬운 순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섹션 10. 검사 수치가 흔들릴 때 먼저 봐야 할 순서. 당신이 검사지를 받아들고 숫자를 봅니다. 크레아틴인, EGPR, 단백뇨, 알부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나 이제 큰일 나는 건가? 앞으로 투석까지 가는 건가? 그런데요, 숫자는 공포가 아니라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면 길을 잃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을 수 있죠. 콩팥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읽는 순서를 배우는 것이에요. 순서만 알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수면이 지켜지고, 수면이 지켜지면 혈압이 안정되며 그 안정이 콩팥 회복을 다시 밀어줍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붙잡아 볼게요. 크레아티닌과 EGPR은 현재 기능의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걸러내는 힘이 어느 정도냐를 보는 지표예요. 그런데 이 숫자들은 하루 컨디션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날 물을 덜 마셨거나 땀을 많이 흘렸거나 잠을 설쳤거나 짜게 먹었거나 운동을 갑자기 무리했거나 약을 겹쳐 먹었거나 이런 것들이 겹치면 숫자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숫자의 마음을 뺏기면 그 불안이 다시 생활을 흔들고 생활이 다시 숫자를 흔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여기서 오늘의 반전 하나를 드릴게요. 이 GPR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나빠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GPR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마음 놓자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들은 진짜 변화와 일시 변화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좋고 나쁨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제가 권하는 가장 쉬운 순서는 이겁니다. 첫째, 단백뇨, 알부민뇨부터 보세요. 단백뇨는 한마디로
필터가 새는 정도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이 GPR이 조금 흔들려도 단백뇨가 줄어들고 안정되면 혈관과 필터가 덜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좋은 방향의 힌트가 됩니다. 물론 단백뇨도 운동, 열, 감염, 혈압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콩팥 보호 전략의 핵심 지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혈압 기록과 함께 보세요. 콩팥은 혈압에 아주 예민하죠. 같은 검사 수치라도 그 사이 혈압이 안정적이었는지 들쭉날쭉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한번 재는 혈압보다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며칠만이라도 기록한 혈압이 훨씬 유용할 때가 많아요. 셋째, 체중과 붓기를 같이 보세요. 하루 이틀 사이 체중이 갑자기 늘고 발목이 붓고 얼굴이 부었다면 그건 대개 수분, 염분의 흔들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크레아티닌이 함께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콩팥이 영구적으로 악화됐다가 아니라 내 생활 리듬이 일시적으로 흔들렸다는 해석이 먼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검사 수치가 나쁘게 나온 날을 떠올려 보면 그 전날이 꼭 특별한 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모임, 외식, 국물, 짠 반찬, 잠 부족, 감기 기운, 진통제. 아, 그랬지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그건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절할 손잡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손잡이를 찾으면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어요.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전문가는 수치가 변하면 즉시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급성 악화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 신호가 있는 경우엔 맞는 말이죠. 반면 다른 전문가는 만성 관리에서는 작은 흔들림에 과잉 반응하면 오히려 생활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급한 신호만 구분하고 나머지는 슈스를 본다. 급한 신호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변량이 갑자기 확 줄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온몸이 심하게 붓거나 심한 구토 설사로 탈수가 있거나 새로운 심한 통증과 열이 동반되거나요. 이런 건 기다리면 안 되고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작은 흔들림은 내 루틴이 어느 부분에서 흔들렸나를 되짚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당신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수치 읽기 노트를 드릴게요. 거창한 다이어리가 아니라 메모장 한 줄이면 됩니다. 검사 결과를 받으면 숫자 옆에 이렇게만 적어보세요. 최근 3일, 국물 외식 가공식품 많았나? 최근 3일, 수면은 어땠나? 얀뇨는? 최근 3일, 진통제나 감기약 먹었나? 최근 3일, 땀 많이 나는 운동했나? 이 네 줄이 있으면 당신은 숫자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숫자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검사 결과를 볼 때 나는 숫자에게 혼나고 있나요? 아니면 숫자에게 길을 배우고 있나요? 콩팥 재활은 후자일 때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결국 더 좋아집니다. 이제 섹션 11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콩팥 회복은 리듬이다. 그렇다면 리듬을 가장 빠르게 되돌리는 핵심 교정은 뭘까요? 다음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회복을 앞당기는 3가지 교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섹션 11. 회복을 앞당기는 3가지 교정.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콩팥 회복을 늦추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 조용히 흔들리는 순간들이라는 걸요. 물, 염분, 약, 단백질, 수면, 운동.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복잡한데 사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혈압과 체액의 리듬을 흔든다는 것. 콩팥은 그 흔들림을 매일 정면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이야기를 접고 딱 3가지 교정으로 묶어드릴게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잡아도 많은 분들이 붓기와 얀뇨가 줄고 혈압이 덜 튀고 마음이 편해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곧 회복 속도가 됩니다. 첫 번째 교정. 염분을 맛이 아니라 형태로 줄이기. 대부분의 분들이 염분을 줄이려고 하면 입맛을 억지로 참습니다. 그러다 며칠 지나면 지치고 결국 더 짜게 먹게 되죠. 콩팥 재활은 그런 싸움으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싱겁게 먹어라 대신 형태를 바꿔라고 말해요. 국물은 반만 남기기, 소스는 부어서 먹지 말고 찍어서 먹기. 가공식품, 햄, 어묵, 통조림, 라면. 빈도를 줄이기 이건 참는 게 아니라 습관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가 바뀌면 혈압의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혈압이 덜 흔들리면 콩팥은 그날부터 조금 더 편해져요.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나는 집에서는 싱겁게 먹는데 왜 수치가 안 좋아질까요? 이 질문을 하는 분들 중에는 간식이나 반찬 한두 가지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육포, 어묵, 치즈, 빵, 시리얼, 컵라면, 김치 한 접시. 이런 것들이 밥상이 아닌 사이사이에서 들어오면서 염분을 누적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내 염분은 밥상에서만 들어오나요? 아니면 간식과 소스에서 더 들어오나요? 이 질문이 보이면 염분 줄이기는 갑자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 교정. 물은 총량보다 분배를 먼저 당신이 물을 잘 마신다고 생각하는데도 묻고 얀뇨가 늘었다면 대부분은 물의 리듬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낮에는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 몰아 마시거나 어떤 날은 과하게 마시고 어떤 날은 거의 안 마시고 이 들쭉날쭉함이 콩팥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낮에 나누어 마시기 저녁에 몰아 마시지 않기 운동 후 벌컥 대신 한 모금부터 2모금까지 이렇게 하면 얀뇨가 줄고 수면이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압이 안정되면 콩팥이 회복할 시간이 생기죠. 결국 물 전략은 콩팥만이 아니라 수면을 지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을 현실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분 제한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리듬 조절이 먼저다. 숨이 차고 갑자기 체중이 늘고 누우면 답답한 부종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수분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작정 제한하거나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 교정. 약과 건강식품은 기록으로 정리하기 콩팥 재활에서 야근적이 아닙니다. 다만 무심코 겹치는 습관이 문제예요. 진통제, 감기약, 소염제, 그리고 여러 건강식품이 동시에 들어오면 콩팥은 더 바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컨디션이 안 좋고 수분이 부족한 날에 겹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가장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방법을 권합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3일만 기록해보면 당신의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내가 힘든 날마다 진통제를 찾는구나. 아, 외식한 날에 소화제와 진통제가 함께 들어오는구나. 패턴을 알면 조절이 쉬워져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먹는 것 중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단지 불안해서 먹는 것은 무엇인가? 불안 때문에 먹는 것이 줄어들면 당신의 밤이 편해지고 편해진 밤이 다시 콩팥 회복을 당겨옵니다. 여기서 중간 훅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나는 이미 노력했는데 왜 안 좋아지지? 라고 느낀다면 대개 노력의 방향이 틀린 게 아니라 우선 순서가 뒤바뀐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잡아야 하는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국물물 약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이 잡히면 단백질도 운동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어요. 나는 콩팥을 위해 무엇을 더 참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무엇을 더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콩팥 재활은 참는 싸움이 아니라 내 삶의 안정감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당신이 지켜내야 할 건 맛이 아니라 리듬이에요. 이제 섹션 12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아주 따뜻하게 정리하고 당신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데이 1/7 챌린지로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부터 7일 작은 변화로 콩팥이 편해지는 감각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섹션 12. 당신은 에프라기레이 아닙니다. 다시 안정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래, 내가 바꿀 수 있겠다는 희망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데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입니다. 저는 그 두 마음을 아주 잘 압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이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지식을 더 쌓기보다 당신의 마음과 몸이 다시 안정으로 돌아오는 길을 함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한 핵심을 아주 짧게 묶어볼게요. 콩팥 회복을 늦추는 것은 대개 큰 병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 흔들리는 습관이었습니다. 짠 국물과 소스가 혈압을 흔들고 물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이 야뇨와 수면을 깨고 무심코 겹치는 야기 콩팥을 더 바쁘게 만들고 단백질은 너무 줄여도 너무 늘려도 방향이 어긋날 수 있고 운동은 강도보다 안정이 먼저였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모였습니다. 혈압과 체액의 리듬. 콩팥은 그 리듬을 좋아했고 리듬이 깨질 때 회복이 늦어졌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의외의 포인트 하나를 드릴게요. 콩팥 재활은 내가 뭘 참았는지로 성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콩팥 재활은 내가 얼마나 부드럽게 내 몸을 다뤘는지로 성공이 결정됩니다. 너무 갑자기 싱겁게, 너무 갑자기 많이 걷고, 너무 갑자기 물을 제한하고, 너무 갑자기 단백질을 끊고, 이런 갑작스러운 결심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오래 못 가면 다시 죄책감이 오죠. 죄책감은 불안을 키우고, 불안은 수면을 깨고, 수면이 깨지면 혈압이 흔들립니다. 기억하시죠? 이 고리가 회복을 늦추는 진짜 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마지막 부분은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고, 다른 분들은 노년의 건강은 엄격함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후제 손을 들어요. 특히 콩팥은 장기전입니다.
조금 느려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 결국 더 빨리 도착합니다. 자, 이제 당신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데이 1/7 챌린지를 드릴게요. 오늘부터 딱 7일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70점이면 됩니다. 당신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을 다시 잡는 중이니까요. 데이 1. 국물 반만 남기기. 오늘 한 끼만이라도 국물을 반만 남겨보세요. 짠맛을 참는다가 아니라 형태를 바꾼다는 걸 기억합니다. 데이 2. 물을 오전, 오후로 나누기 저녁에 몰아 마시는 걸 줄이기 위해 오늘은 오전과 오후에 조금씩 나눠 마십니다. 저녁에는 갈증이 생기지 않도록 낮에 미리 분배해 두는 겁니다. 데이 3. 저녁 염분 줄이기 저녁만큼은 젓갈, 장류, 가공식품을 하나만 빼봅니다. 얀뇨가 줄어드는지 몸이 알려줄 거예요. On day 4. 10분 걷기 플러스 2분 호흡 숨이 차지 않을 만큼 걷고 멈춰서 2분 숨을 고릅니다. 운동은 강하게가 아니라 부드럽게라는 걸 몸에 알려주세요. Day 5. 약 건강식품 한 줄 기록. 오늘 먹은 약과 건강식품을 한 줄만 적어봅니다. 기록은 불안을 키우지 않아요. 조절감을 키워줍니다. Day 6. 아침 333 루틴 3 모금 물 3분 천천히 움직이기 3 입 담백한 단백질. 딱 이 정도면 아침이 안정됩니다. 데이 7. 붓기 아뇨. 혈압 가능하면 체크 양말 자국, 밤에 깬 횟수, 아침 저녁 혈압 가능하면까지. 그리고 일주일 전에 나와 비교해 봅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조금 덜 흔들리는 느낌이 보이면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나는 내 몸을 얼마나 오래 강하게 몰아붙였나요? 이제는 반대로 내 몸을 부드럽게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콩팥 튼 소리를 크게 내지 않지만 당신이 리듬을 바꾸기 시작하면 분명히 반응합니다. 붓기가 조금 덜해지고 밤이 조금 덜 깨지고 아침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어느 날 검사 결과를 볼 때 당신의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데이 1 시작합니다. 혹은 저는 국물부터 줄여볼게요. 당신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은 그 용기를 지식으로 뒷받침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프레지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다시 회복하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7일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예고한 그대로 물 염분, 단백질의 현실적인 비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좋은 습관인 줄 알았는데 콩팥을 늦추는 행동 3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챌린지를 시작해 볼까요? 데이 1/7 챌린지 시작.